저희가 계속 우리 국회 출입기자님들께 그동안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었고, 이어서 명품 뇌물 수수 의혹, 그게 영상에 잡힌 거 외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다른 명품백을 들고 있는 거로 봤을 때 그것이 서울의 소리팀 외에도 여러 미팅이, 명품을 주고받는 미팅이나 또는 밀실에서 로비를 받는 미팅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해서 제가 강력한 수사와 그다음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기자회견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원인이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처음에 저희들이 접하고 경험했던 것은 주가 조작 문제였고 잔고 조작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고속도로 조작이나 명품 뇌물 수수 의혹이 있었지만, 주가 조작 공범들 다 처벌받고 기소되는 동안에 어떻게 돈을 대고 계좌를 대고 직접 통정매매에도 지시하고 주도한 김건희 여사는 빠질 수가 있나.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과 분노로 제가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쌍특검법이 통과됐고, 어제 국회에서 송부가 됐는데, 오늘 국무회의도 있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이렇게 민심을 짓밟는 폭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댓글을 종합하면 특검에 우호적이지 않은 댓글도 있으니까 제가 모든 국민들 대변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70% 안팎의 국민들의 여러 같은 지지가 있었는데요. 댓글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스스로 범인이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비호하는 집사 권력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한 날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 중에 하나다. 이런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의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씨인데,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의 문제, 그 핵심 문제로 지적받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권력자의 행태와 비리 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못합니다. 기자님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물어보니까 엉뚱하게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제목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률입니다. 줄여서 다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건희가 무슨 절대 저놈입니까?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이게 독일과 한국 사이에 무슨 비리를 수사하는 것입니까? 독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특검을 도입한 겁니까? 이거 독일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도 입에 못 올리는 자가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이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주가 조작,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수사를 안 하고 미루다가 결국 뒤늦게 수사에 일부 착수했는데, 그렇게 해서 권오수 일당을 기소한 게 2021년 겨울이 다 돼서 기소를 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했는데 이미 그때는 대통령 경선 시기고 또 곧 대통령 선거 시기 때문에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극심한 드립각 속에서 검찰의 상당수가 윤석열, 한동훈 편을 들어주면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겨우 공범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가 되었던 것 뿐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소환과 압수액이라든지 휴대폰 분석이 지루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수사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일당의 유죄 판결문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무려 37번 언급됩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여러 개 동했는데 그중에 3개는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딱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통정매매, 짜고 쳐서 주가 올리는 거 있죠? 102건 있었는데 그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나옵니다. 누가 주범입니까 도대체?
공범을 수사했더니 김건희 엑셀 파일도 확인이 됐죠.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하면요. 여기는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안 돼서 김건희 유죄 선고가 안 나와 있고 온통 이렇게 수십 사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검찰 수사 기록이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보도한 거 보면 당시 김건희 씨는 증권회사 직원하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10만 주를 직원이 냈다고 하니까 그거 누가 가져갔네요. 직원이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체결됐죠. 이미 통정 매매에서 매도를 자기들이 내면 바로 10만 주를 사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녹취록이, 이게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알고도 덮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김건희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냐? 그러니까 직원이 3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10수억을 김건희 여사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은순 장모도 10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밝혀질 겁니다. 저희도 맹렬히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 하나는 유죄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검찰 수사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김건희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여러 통화 녹취록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통정매매라든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 아닌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가 폭발되고 있습니다. 내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에서 별도로 서울 시내 집회도 하고요. 또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온갖 비리와 폭정에 반대해서 윤석열 탄핵을 주창했던 촛불행동도 내일 대규모 또 촛불 집회도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도 윤석열, 김건희 관저 앞에서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팀은 주가 조작, 도로 조작, 명품 뇌물 수수 문제로 농성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고와 생활고가 심해서 길거리로 예전처럼 쏟아놔지는 않고 계시지만 저는 민심은 대폭발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비리를 비호하는 것에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구 비리 수사 총책임자를, 실무 책임자를 대통령 침식에 불러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의 휴대폰은 이번에 언론사 대표님들의 휴대폰, 언론사 기자들 휴대폰은 그렇게 바로 제일 먼저 압수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의 휴대폰은 압수액을 정치검찰이 3번이나 기각시켰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다 탄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권도 부당하게 남용하였습니다. 헌법학자들이 하면 이러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씩 탄핵사유와 퇴진사유와 또는 주권자와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 사유를 본인들이 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